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경영혁신과 ERP의 어떤 ERP의 전반적인 개론과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경영혁신과 ERP에서 ERP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ERP의 개념 하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해서 ERP란 생산, 회계, 인사 등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그러죠. 그래서 상호 공유한다는데 상당히 키워드가 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판매 정보, 즉 판매 정보는 고객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판매 정보, 그리고 상품 정보, 그리고 제품 개발 정보 등의 모든 우리 정보 자원들이 다 ERP 안에, ERP 시스템 안에 다 녹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 다 부서가 아닌 부서 단위를 넘어가지고 기업과 기업 간, 기업의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최적의 관리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론 조달, 생산, 그 다음에 영업, 판매, 그리고 인사, 회계, 물류 등 기업 영역의 모든 업무 활동들을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로 ERP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ERP는 우리 책은 더존 ERP의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책에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ERP 개요해서 우리가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죠. 자, 제일 옆에 오른쪽에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다. 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생산, 영업, 물류, 인사, 회계, 그리고 판매 등의 모든 전산적인 업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그림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생산 모듈, 판매 모듈, 회계 모듈, 그리고 기타 모듈들.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등등의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요. 생산 모듈, 판매 모듈, 회계 모듈 내에는 우리가 주요 하위 시스템들, 하위 모듈들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생산 모듈에는 기초정보관리, 예산계, 원가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판매 모듈에는 수주관리, 재고관리, 실적관리, 구매관리, 그리고 회계 모듈에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채권채무, 자산관리 등등의 이러한 모든 관리 업무 시스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형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하셔서 밑줄을 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ERP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즉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매개로 기업 활동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던 시스템이 바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한 번에 입력을 하면은 입력된 정보가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우리가 모든 업무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그 안에 보관돼서 관리가 된다. 자, 밑에 나오는 것이 바로 관계대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서로 연관된 데이터의 어떤 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RDBMS 이 말이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의 집합체다. 즉 우리가 여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떤 관계들의 어떤 모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서 우리가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즉 SQL이라는 것이 우리 Structural Query Language에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접근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QL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데이터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항상 데이터가 보관되고 관리된다. 데이터의 리얼타임으로 된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복수적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복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복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 보관이라든가 권한 그리고 또 트랜잭션 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러한 특징들 좀 그냥 부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ERP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그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었죠. 등장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70년대 우리 MRP1 그래서 우리 자재수급 관리 즉 목적은 재고 최소화가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MRP1에서 80년대 넘어와서 우리 MRP2 그래서 생산 자원 관리로 보다 발전이 영역이 확대된 거, 영역이 확대가 된 거죠. ERP의 영역이 확대가 된 거고요. 또 생산 능력이라든가 마케팅, 재무 등의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모듈들이 같이 연관이 돼서 확장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0년대도 와서는 우리 ERP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전사적 자원 관리, 특히 기존의 관행을 깨고 경영 혁신에 주로 원동력으로서 기반으로서 ERP가 많이 도입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2000년대 최근 들어서는 보다 확장된 ERP라는 개념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expanded ERP 해서 우리가 기업 간의 최적화 그리고 서로의 우리 거래처와 모든 우리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가 있는 거래 업체들 간의 기업 간 최적화와 윈윈 전략으로서 활동이 됐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이 ERP의 어떤 도입이 급속도로 확대된 거죠. 상당히 기업에서 ERP의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ERP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확장된.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은 발전 과정에 대한 것은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죠. ERP1에서 MRP1에서 MRP2 생산 자원 관리에서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ERP로 이렇게 기능이 확장되었다. 확장형 ERP고 우리 뭐 책에는 없지만 앞전에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KMS란 주로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고전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주로 주요 키워드는 이거를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RP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자, ERP는 크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기능적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다국적 다통화 다원어 지원한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중복 업무의 배제와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ERP가. 그래서 중복 업무 밑줄 끄셔야겠죠. 중복 업무 배제 그리고 실시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ERP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능적 특징 중에서 그다음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 즉 각각 부서에서 같은 업무지만 용어가 다를 수도 있죠. 용어의 표준,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용어가 불리우는 용어가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도 각각 틀릴 수도 있어. 또 양식, 문서 양식도 틀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킨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든가 그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로 혁신적으로 리엔지니어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PR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값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개수값을 다르게 각 업무 특성상, 제품 특성상 개수값을 다르게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다시 재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또 있고요. 또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또 투명 경영 수단으로서 우리 항상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주목적이, 물론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든가 비용 절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투명 경영성,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멀티 벤더, 이러한 기능적 특징들이 있고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또 기술적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제4세대 언어, 포지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랭귀지 해서 우리가 4세대 언어다. 그리고 케이스 툴이라는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세대 언어다. 그러면 우리 기계 언어죠. 많은 기계 언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기계 언어, 머신을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기계적 언어를 많이 1세대에 썼고요. 2세대 와서는 우리 어셈블리 언어, 1개에서 6개 정도의 문자로 기호화해서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 3세대 언어로 넘어오면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C 언어들, 그 다음에 코볼 같은 것들이 제 3세대 언어가 많이 사용됐고요. ERP에 와서는 이제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확산된 제 4세대 언어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파워빌드라든가 자바 같은, 그리고 C++이라든가 뭐 C#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했다. 또 객체 지향적 기술이다. 그래서 오리엔티드, 뭐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에서 그러한 객체 지향적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또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티어 환경을 구성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ERP의 특징을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해서 묻는 시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ERP의 선택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ERP를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ERP가 우리의 자사에 적합한, 자사의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우리의 요소들이죠. 그래서 자, 선택 기준을 보시면은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우리 도입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성공 기준과 좀 성공 요인과 유사한데요. 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RP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또 별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또 경험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또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우리 고객 요구에 맞는 제품을 요구하는 거죠.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시키고 기업 전사적인 그러한 도입 과정에 있어서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데 어떤 ERP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또 변화관리 기법의 도입이라든가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관리 철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자, ERP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 이것도 구분해서 잘 유념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실패 원인과 성공 요인을 구분해서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선택 기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패 원인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심 부족, 전사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사용자의 능력 부족, 그리고 자질 부족, 기능 부족, 이런 것들이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공 요인을 보시면은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TFT, 도입 TFT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자사의 환경에 맞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러한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 또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것들이 ERP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ERP 도입의
기대 효과, 예상 효과죠. 상당히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ERP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이 얻게 되는 효과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많겠죠. ERP 도입으로 인해서.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요.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 관리뿐만 아니라 구매 관리, 영업 관리,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심지어 무역 관리까지 다 통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의 데이터 입력으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프로세스의 표준화까지. 자, 두 번째 재고 물류 비용의 감소. 그래서 ERP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재고 감소라든가 장부 재고와의 실물 재고의 어떤 일치, 특히 우리 자재 관리에 있어서 재고 관리 부분에서 재고 자산 평가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죠. ERP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실물 재고와 재고 평가를 하면서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의 이 일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개선도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고객 서비스 개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수익성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 그리고 혁신 중요하죠. BPR. BPR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그리고 생산 계획의 어떤 소요 기간의 단축. 그다음에 리드 타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의 감소. 그래서 우리가 구매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체적인 우리 전체 기업의 흐름에서 총 주문 주기 시간, 각 리드 타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업무의 효율성을 이룸으로써. 그다음에 결산 작업의 단축, 원가 절감, 투명 경영 앞서 말씀드렸고요. 표준화 앞서 말씀드렸고 단순화 코드와 사이클 타임의 단축, 그다음에 최신 정보 기술의 도입. 이러한 ERP 도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대 효과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과 유흥 극대화다.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리고 수익성의 극대화 이러한 걸로 결과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RP 도입의 역할 해서 기업 내부의 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기반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 우위의 어떤 기반으로서 ERP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그 ERP의 구축 절차와 방법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절차죠, 프로세스죠. ERP 구축을 위한 절차.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한다. 이 네 가지 단계,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석, 설계, 구축, 구현 헷갈리지 마시고요. 왜 분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석하는 건 우리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대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반으로 이제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설계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사 환경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구축을 하는 거죠. 자, 구축하는 것은 모듈을 조합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축된 거를 최종적으로 우리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험 가동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해보는 거고 유지 보수하고 또 교육하고 뭐 이러한 형태의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 절차의 하위 업무들 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as is 파악 즉 현재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현장 파악을 하는 거고 TFT 앞서 말씀드렸다마는 저기 성공 요인에 있어서 TFT를 구축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 파악하는 거 그리고 현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거 상당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을 잡고 계획 수립한다.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있고요. 중요한 분석에 있어서의 하위 업무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설계에 와서는 우리가 개선,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혁신된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기존의 as-is와 우리 to-be 프로세스 간의 우리 차이 분석, 갭 분석을 하는 거죠. 갭 분석을 하고요. 또 커스터마이징, 요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들이 되겠죠. 설계에 있어서. 자, 구축 컨스트럭션에 있어서는 모듈 조합화. 그래서 그리고 테스트, 각 모듈의 어떤 통합 테스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거 중요하죠. 자, 구현에 와서는 시스템 운영하는 거,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프로토타이핑, 시험 가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평가하고 유지하고 교육하는 거. 이러한 ERP의 구축 순서와 전반적인 그 구축 단계별 합의 주요 업무 내용들 유념해 두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 대한 중요한 업무 내용들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ERP의 성공 요인 10개명 해서 우리가 10가지 ERP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는데 성공 요인은 과연 뭘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성공 요인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앞서 했던 얘기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하지 마라.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ERP 도입을 위해서는 그 관념을 깨야 되는 거니까 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마라. 즉 ERP를 단순히 그냥 IT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뭐 시스템 도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기업 전체를 바꾸는 하나의 혁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도 중요하고요.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마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업무 단위별로 추진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BPR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의 프로세스 표준화가 선행되고 난 뒤에 혹은 동시에 BPR과 동시에 혹은 BPR이 선행하고 난 뒤에 ERP 도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RP와 BPR 연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BPR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BPR을 통한 업무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RP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설명과 내용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BPR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해서 이 업무 재설계의 원칙과 상당히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업무 재설계의 원칙, 업무를 과업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항상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또 처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즉 사용자, 이 ERP를 사용하는 이 사용자 중심의 설계, 구축이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경영 비전과 프로세스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 BPR의 필요성에서 우리가 BPR이 왜 필요하냐? 항상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업무 재설계의 필요성 해서 우리 항상 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이 재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한가 하면은 경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속한 대응이 아무래도 이 BPR의 어떤 우리 기업 내에서 필요성이 아닌가 싶고요. 또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처하고 또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정보기술이 상당한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또 BPR을 도입한다. 항상 ERP와 BPR은 동시에 연계해서 이렇게 특히 중요한 거는 선행되고 난 뒤에 혹은 동시에 이렇게 ERP가 도입이 된다는 거. 자, ERP도 하나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서 기업의 다양한 업무 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가능, 그리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증진 효과. 항상 하는 얘기죠. 고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서비스 증진 효과,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가능.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정보 시스템의 기능이나 역할로 많이 나옵니다. 뭐 거래 표준화, 뭐 업무 혁신. 그래서 그러한 걸 키워드 중심으로 잘 유념해 두시고요. 자, BPR과 ERP를 항상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BPR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기업을 다 완전 싹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이 변신한다는 얘기죠. 저 원가, 품질, 그리고 서비스 속도 같은 중요한 성과 측정치의 어떤 극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중요한 거죠.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 ERP 구축 순서에서 우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에지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얘기죠. 그 차이의 갭을 분석하고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ERP와 과거에 이제 MIS의 어떤 비교 이해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설계 기술이라든가 업무 처리, 그리고 소비자 의식과 관련해서 ERP와 과거의 정보 시스템과의 어떤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장형 ERP, 아까 우리 ERP의 어떤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였죠. 이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게 되고, 전자상거래 발달로 통한 ERP의 어떤 업무형의 확장이 있어났죠. 기존의 전사적 자원 관리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의 그런 확장된 ERP 시스템이 나타나게 됐고요. 자, ERP 시스템, 확장형 ERP 시스템이죠.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기존의 ERP 기능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기능, 그리고 선진정보화 지원 기술, 그 다음에 산업 유형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문화 확대 등에 이렇게 ERP가 확장돼서 적용이 되었고요. 자,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는 기본형의 ERP의 시스템, 즉 기존의 인사, 회계, 재무, 물류, 생산, 조달 등등의 이러한 모듈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모듈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뭐 자료실, 뭐 그다음에 뭐 근태 관리, 뭐 공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과거의 KMS,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CRM,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SCM,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 전자상거래 시스템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 바로 또 확장형 ERP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M 시스템,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 부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SEM, 그리고 성과 측정 관리 우리 BSC, 그 다음에 부가가치 경영 BBM, 그리고 전력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SFS,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 시스템인 관리인 ABM까지 그러한 하위 단위 시스템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SEM 시스템까지 우리 확장형 ERP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형 ERP에 대한 구성 요소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ERP에서 이비즈니스 지원 기능, 그리고 SEM, 우리가 전략적인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확장형 ERP 시스템이다. 그래서 ERP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이론과 개요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과연 우리 물류관리 시스템이 나오죠. 물류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영업관리라든가 자재관리, 구매관리, 그리고
무역 관리가 연기가 되겠지만 일단 물류 관리에서 우리 ERP 교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물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은 읽어보시면요, 우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 항상 우리가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공급사슬망, 우리 ERP는 공급사슬망 관리에 기반이 되는 정보 시스템인데 그 ERP는 항상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또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의 개념도 유사하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자재라든가 제공품, 완제품 관련된 정보 그리고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 시행, 통제하는 과정이 바로 물류의 개념, 즉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물류 관리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업 물류의 경로에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지, 우리 벤더들입니다. 구매처에서 자재 공급을 받아서 우리 공정 과정, 우리 생산 공장에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 완제품이 나오게 되죠. 완제품을 우리 유통센터라든가 중간상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판매점이라든가 배송센터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최종 소비지까지 이게 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물류 경로를 상당히 함축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제 그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재를 공급하고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그런 업무들이 또 우리 물류 관리의 하나의 주요 업무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류에 있어서 우리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물류 계획을 하고 물류에 대한 계획은 뭐 중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 비용 절감이라든가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우리 뭐 자본 투자비의 절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물류의 기능은 뭐 항상 물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소적 거리의 조정 그리고 시간 거리, 시간과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수량의 거리 조정 그다음에 품질 거리 조정, 가격 거리 조정, 인적 거리 조정하는 그러한 물류 기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포터의 가치사슬, 우리 포터의 밸류 체인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개념을 우리 물류 개념과 연관시켜서 봐주면 더 이해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포터의 가치사슬에 대한 개념을 책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우리가 나오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서 주 활동 혹은 본원적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기업의 주요 활동입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책에 나와 있다시피 구매 물류, 그다음에 뭐 생산 제조겠죠. 예. 생산 제조. 자, 그다음에 출하 물류, 그다음에 판매 마케팅,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 이렇게 우리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 활동들이 구매 물류, 생산 제조, 출하 물류, 판매 마케팅 물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까지. 그리고 우리 지원적 활동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 활동.
서포티드 액티비티에서 기업의 하부 구조, 인프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기술 개발, R&D, 그다음에 조달 활동, 조달 구매 활동이죠. 자, 이런 것들이 주 활동과 지원 활동이 합쳐져서 우리가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지원 활동 통해서 마진을 남기고, 이런 본원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의 가치 사슬의 개념이 확대돼서 공급 사슬 관리로서 좀 더 기업 측면에서 활대가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류의 중요성, 물류 활동들이 영역에 점점 더 활동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주 활동들,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이익 증대 그리고 비용 절감에 주목적을 두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이 포토의 가치 사슬 개념 항상 연계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시간은 ERP의 이론과 그리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물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키워드 중심 그리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에 좀 밑줄을 그으셔가지고 좀 표시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